이건 제 개인적인 네.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거실에서 들여다보인대요. 바로 거기서 한 3개월 살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건물에서 보면 그 피트니스 센터가 있었는데 운동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아. 김철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용산에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군인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안전과 경호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주변이 넓은 개활지이고 많은 초고층 건물들이 또 질비해 있고 그러다 보니 대통령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관찰된다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네. 대통령께서 이렇게 투명하게 그 행정을 진행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투명한 대통령실 업무. 예. 출퇴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용산 주변의 고층 빌딩 숲에서 대통령실의 유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경호처는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네.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거실에서 들여다보인대요. 바로 거기서 한 3개월 살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제가 그 사무실이 거기 있었는데요. 거기 새로 지은 건물에서 보면 그 피트니스 센터가 있었는데 운동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근태 관리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러시아의 많은 지휘관 장성들이 저격총에 사망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지만 주변의 고층 건물에서는 정말 유해 요인이 많습니다. 지금 3km에서 거의 5km까지도 저격이 가능하다는 고성능 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럴진데 경호처의 임무는 굉장히 과중하게 실렸다시피 할 거예요. 대통령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이제 국방부에 출입을 하는 군 고위 장성들, 고위 지휘자들이 국방부 헬기장을 이용했어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대통령 전용 헬기장이 되었겠죠. 군 총장 서울사무소 그렇죠.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 요즘 공통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과 함께 헬기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성들이 어디를 이용하느냐 하면 노들섬. 아, 예, 바로 앞에. 예, 한강다리 중간에 있는 노들섬에 착륙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교통체증에 걸렸을 때 긴급하게 도착 못합니다. 아, 예. 네, 한강대교 잘 아시잖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내려서 최악의 경우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되니까 괜찮은 거죠. 평화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 없으면 평화입니까? Absence of war가 peace 이건 아니에요. 제도화된 평화라야 평화인 것이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는 평화라고? 그럴 수 없는 거죠. 사고가 없으니까 안전한 거라고요? 안전 요인이 ing태되어 있거나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면 그거는 불안전한 겁니다. 그 안전으로 보지 않는 거죠. 불안한 평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된다든가 하는 참 불행은 일찍 종식돼야 되는 건데. 그런 노력을 모두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의 그 안위가 국가적인 위기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인 편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불안 요소가 아닌가 이런 거 예방하고 그리고 좀 터놓고 얘기해서 좀 보완하고 저는 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군 측면에서도 부서들을 정리한다든가 지금 그 근무처를 조정하는 문제는 다 끝난 겁니까? 거의 그 분야는 뭐 사실 천막에 가서 근무하더라도 일단 시작하면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업무 체계가 정보화된 업무 체계가 안정화됐다는 건 보는데 오히려 이제 과정에서 보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번에 도청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보안 요소 이런 거 도청이라든가 비밀의 누출 이런 문제는 비밀을 많이 가진 부대. 네. 신문을 하면 군에서는 상급 부대, 뭐 청와대나 국방부, 합참 이런 부대의 보안은 저 밑에 말단 부대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할 때마다 저 말단 부대는 보안 검열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지. 말단 부대 대대급에서 보안 사고가 났다 그러면 뭐 관련 당사자 이렇게 조사받는 것뿐만 아니고 무슨 문책을 당하고 진급도 안 되고 해서 온통 난리가 나고 보안 담당하는 무슨 정보부서 또 기무 이런 쪽에서 마치 그냥 무슨
큰 일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국가 최고 기밀이 누출되고 하는데도 조용한지. 이 정도 되면 그 강도라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 이거 전체 이게 보직 해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우리는 중요한 부서는 조용히 넘어가고 중요하지 않는 부서는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건가요? 야전부대 기밀실에 휴대폰 맡기지 않고 들어갔다가 징계당한 일이 많은데 아니, 비밀 때문에 그거 얼마나 많은 이렇게 보안 대책 얘기하고 또 아이고 제가 그 이병소 관리할 때 이병소 앞에 뭐 설치하는 장애물 같은 게 숫자가 부족하다고 제가 대대장 할 때 혼돈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뭐 이런 일의 어떤 경중 따지면 어처구니 없는 이게 군 기강 훼손 아닙니까? 어떻게 정보 평가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이 더 예, 느낌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답답합니다. 뻥 뚫려서 정보 고속도로로 다 내주는 것처럼 이런 핵심 기밀이 새 나가도 눈만 껌뻑거리고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이 걱정하는 거지요. 제가 뭐 대통령이 일 잘못하고 있다고 그 주변 사람들 그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라 비난을 해야죠. 지금 우리나라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비밀이 새고 도청이 다 하고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관련된 문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누출돼도 상관이 없고 하물며 그런 탑 시크릿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그 모양인데 저 밑에 있는 통상 뭐 2급 대비 관리하는 부서는 뭐 보안을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위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는데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 중요한 것을 관리하고 핵심적인 비밀을 보호하지 못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비밀을 보호한다고 무슨 노력을 할 필요 있습니까? 노력이 낭비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군 기강 해이됐다고 봅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보완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내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그건 국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겠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후에 국민들의 걱정을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